이 나이가 되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엄마 아빠가 도와주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늙으신 부모님이 내가 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실 때, 배우자가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며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참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위로는 늙어가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는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역할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이야라는 말로, 어른이니까 참아야지라는 말로, 가족을 책임져야 할 나이야라는 말로 우리의 어깨에는 점점 더 많은 짐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마음이나 상황은 누가 돌봐주는 걸까요? 성인 자녀가 취업이 안 된다며 용돈을 요구할 때,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청할 때, 손자, 손녀 돌봄을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할 때, 우리는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 손자, 손녀인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도움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노후 준비는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을 모시느라 바빴고, 지금은 자녀들을 돕느라 바쁩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 자신의 노후는 언제 준비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의 병원비며 간병비가 걱정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의 각종 요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눌려있는 기분입니다. 누구 하나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언제 올까요? 이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문통입니다. 이 작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지만, 이렇게 계속 희생만 하다가는 정작 나 자신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또다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 같아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자 같아서, 자녀들에게 무심한 부모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걸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엄마 아빠가 해주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배려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우리도 이제는 쉬고 싶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받을 때가 가장 힘듭니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한다며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집을 사겠다며 전세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는 참 곤란해집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정작 우리 노후 자금까지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곤 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라는 말을 믿고 도와줬다가 결국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니까 갚으라고 재촉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기에는 그 돈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 돈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손자, 손녀 돌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손자, 손녀를 맡겨달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손자, 손녀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나면 온몸이 아프고 기진맥진해집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체력이 다르다는 것을 왜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봐주면 아이한테도 좋잖아요 라는 말로 우리의 상황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형제자매들은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결국 우리에게만 모든 책임이 떨어집니다. 병원 모시고 가기, 약 챙겨드리기, 안부 확인하기, 모든 것이 우리 몫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왜 유독 우리에게만 그 책임이 집중되는 걸까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가끔 안부만 묻고 실질적인 도움은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마치 자신들도 똑같이 효도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런 속마음을 표현하면 가족들은 우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라며 예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합니다.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하는데 라며 다른 가정과 우리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능력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도 여러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예전만 못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 자신도 좀 챙겨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가족들은 변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며 마치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잘못된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변하게 됩니다. 체력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며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이제는 무한정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우리 또래가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여전히 우리를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만 기억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칠 수 있고 쉬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은 자녀들을 계속 도와주고 싶어 하고 한쪽은 이제 그만 우리 인생을 살자고 합니다. 노후 계획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돈을 쓰는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아직 우리가 건강한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는 배우자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는 배우자 사이에서 부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때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건강하고 안정되어야 가족들에게도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희생만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먼저 우리 자신의 건강이 망가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리를 하게 되고 결국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던 사람이 쓰러지면 그 빈자리를 메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미리미리 역할을 나누고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의존해야 할까요? 그때 되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적절한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강해졌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한 도움과 생존을 위한 도움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자, 손녀 돌봄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체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손자를 봐주는데 라는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능력과 여건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서도 형제자매들과의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도움을 주는 식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내가 맞으니까, 내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애할 수 있는지,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계를 설정할 때는 배우자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 앞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먼저 부부간의 합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하다,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라며 우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전액은 어렵지만 일부는 도와줄 수 있다.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만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 돌봄의 경우에도 매일은 어렵지만 주 2-3회는 가능하다. 몇 시간까지는 괜찮지만 하루 종일은 힘들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서도 형제자매들과의 역할 분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함께 도와달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할을 나누어 하자는 식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다, 이기적이 됐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한 것이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지속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족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견디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변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아오던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성인 자녀들의 경우 처음에는 부모가 야박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녀들이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부모가 적절한 경계를 설정한 후에 자녀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독립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 돌봄을 무조건 해드리던 것에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도움으로 바뀌면 처음에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대안을 찾게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던 것에서 역할을 분담하자고 제안하면 처음에는 왜 갑자기 그러냐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라는 식의 원망이나 나만 힘들다는 식의 하소연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건설적인 제안이 효과적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서 형제자매들과 역할을 나눌 때도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분담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병원비나 간병비를 부담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식으로 공평하되 현실적인 분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게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데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도와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때문에 더욱 무리해서 가족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리해서 가족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과연 미래에 그들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보장을 주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무조건 해주던 부모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녀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항상 강하고 든든한 존재였는데 갑자기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소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내온 가족이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주고받는 관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역할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여유 자금을 가족들에게 써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병원비나 간병비가 필요할 때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미리 적절한 선을 긋고 노후 준비를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지금 무리해서 손자, 손녀를 돌보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훨씬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요구에만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도 가져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소중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때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상 희생하고 참고 있는 부모보다는 자신의 삶도 충실히 살면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래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와서 관계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언제든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살다가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가족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도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그것은 분명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받는 희생들과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균형 잡힌 가족 관계,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선택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